목요일 밤 구해줘 스탁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유미라입니다. 자, 정말 하루하루 한치 앞을 가늠할 수가 없는 시장입니다. 국내외에선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잡혀지지 않는 가운데 또 미 대선도 코앞으로 다가왔고요. 또 국내에서는 코로나19도 진정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 독감 예방접종을 맞은 사망자가 증가하면서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우리 시장에는 대주주 요건과 관련한 이슈도 계속해서 불안정한 상황이 있다 보니 계속 안정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양시장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마감 상황부터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코스피는 0.67% 하락입니다. 2,355선에서 마감이고요. 코스닥은 2.16%까지 낙폭을 더 키우면서 오늘은 812선에서 마감입니다. 자, 수급적으로 살펴보시면요. 오늘 코스피 개인이 이끌다가 막판으로 가면서는 매수 규모를 줄여가는 모습이었고요. 외인과 기관이 막판에 좀 더 담아갔는데요. 개인은 674억가량 순매수세 보였고요. 기관이 80억가량 매수하면서 힘을 조금 보태긴 했지만 외인은 오늘도 덜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수급 상황이 좀 더 답답했습니다. 개인이 2,137억가량 부지런히 사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메이저 수급의 매도 규모가 더 컸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이 쌍끌이 매도세를 보이면서 코스닥의 낙폭을 더 키웠던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환율 한번 살펴보시죠. 어제까지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1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던 환율, 오늘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0.11% 상승하면서 1,133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 가장 눈에 띄었던 테마주는 수산주였습니다. 일본의 스가 총리가 더 이상은 오염수 처리를 미룰 수 없다라고 밝혔고, 우리 정부는 일본산 해산물의 수입을 막겠다고 발표를 했죠. 이 소식에 수산주가 오늘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사조시푸드가 상한가 보였고요. CJ시푸드는 15%대 강세, 동원수산과 사조오양까지도 5%대 상승 마감입니다. 자, 이어서 가상화폐 관련주도 살펴보시죠. 전자결제 1위 기업인 페이팔이 내년부터 가상화폐 결제를 지원한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비트코인도 현재 1,450만 원 선까지 오르면서 연고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가상화폐 보시면 우리기술투자나 에이티넌 인베스트, 창조자 더블 모멘텀으로 가장 강했습니다. 오늘 상한가 도달이고요. 한일진공과 비덴트 등도 17에서 19% 급등세 보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제는 은행주가 강했다면 오늘은 증권주들이 좀 더 강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대신증권, 유진투자, 또 하나투자증권, 키움증권까지 적게는 3%부터 7%대까지 지수 약세 속에서도 외국인의 관심들을 받아가면서 선방해준 흐름까지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보신 것처럼 지수는 약세를 이어가더라도 그 속에서 강한 테마나 강한 종목들은 또 있습니다. 오늘도 부지런히 저희와 함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TV로 저희 방송 보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유튜브로도 동시 시청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MTN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지금 저와 함께하는 실시간 채팅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소통하시면서 전략들 더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분들이 여러분을 구해 주실까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두 분의 전문가 오늘 함께 하십니다. 저희 구해줘 스탁의 어린 왕자 임강빈 전문가 그리고 구해줘 스탁의 헨리 박재성 전문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 정말 인기가 대단하신 이 두 분의 전문가인데요. 여러분들 기다리신 만큼 사연들 빨리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바로 문자와 게시판 열어둘 텐데요. 문자 번호 샵 9100번입니다. 받는 번호란에 문자 번호 입력해 주시고요. 종목 추천 또는 구해줘 하고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오늘도 부지런히 종목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문자란이 좀 짧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해 보시고요. 바로 첫 번째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보이실 겁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빨간 버튼 있습니다. 사연 신청하러 가기 클릭하시면 바로 게시판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자, 저희 구해줘 스탁은 또 투자자님의 투자 성향에 맞는 종목들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업종이나 테마 내에서 종목 찾으시는지 또 투자하시는 기간 얼마나 보시는지 함께 꼼꼼히 남겨주시면서 어떤 종목 살까요 하는 질문들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은 정말 인기가 많은 두 분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빠르게 움직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핸드폰 들고 저희에게 사연들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사연들 받아보는 동안에 저희는 오늘장 함께 또 정리를 해봐야겠죠. 코스피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박재성 전문가와 먼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답답했던 흐름이 다시 한번 펼쳐졌습니다. 0.67% 빠졌고요. 외국인과 기관, 오늘 외국인이 좀 많이 덜어냈어요. 네. 코스피 좀 어떻게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장 코스피 제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제3자의 시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시장을 우리가 주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고 시장 관찰자의 입장에서 제3자의 시선으로 쳐다봐보자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요. 주식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단 코스피 시장만을 바라봤을 때 지금 지수가 상승 대비 지금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고 지금 그러한 종목들에서 지금 완벽한 터닝이 보여지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화학, 철강, 그다음에 기계, 상사 업종들, 그다음에 그 안에 포함된 종목들이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묵직한 종목들이 움직이는 게 과연 단기 시세를 위한 움직임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시장이 터닝할 수 있는 좀 묵직한 움직임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모든 업종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코스피 시장 다시 한번 컨택주들의 움직임이 돋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흐름이 완벽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위축됐던 컨택 관련된 기업들, 종목들이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고밸류 성장주에서 저밸류 가치주의 움직임으로 시장이 다시 한번 순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현대제철과 롯데케미칼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수익 구간이 조금 느리다 혹은 수익 구간이 조금 적다라고 해서 건드리지 못하는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많이 돋보이는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차트 보면서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차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오늘 하락폭이 한 2% 정도 됐지만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0.6%의 하락을 보여주면서 크게 변동성이 있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오늘 흐름을 본다라고 했을 때 이 금융주들을 관련해서 꽤 큰 폭의 상승이 나왔고 이런 상승 흐름들이 오늘 코스피 시장의 지수를 좀 견인해주지 않은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매매 동향을 살펴보시더라도 오늘 크게 의미 있는 움직임은 많이 보여지지 않았고 자, 현물 시장에서도 크게 돋보이는 매도세나 매수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는 좀 고평가된 밸류적으로 부담이 있는 성장주들보다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좀 건드려 보시는 게 어떤가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거기에 맞춰진 종목도 지금을 또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유동성을 좀 바탕으로 높은 성장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지금 살짝 변한 부분이 이러한 성장성이 앞으로 더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짝 성장 기대감이 꺾인 시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컨택에 대한 회복이 보여지면서 시장의 프레임이 조금 변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 꼭 염두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일단 시장이 느리게 움직이는 이유는 바로 백신에 대한 부재입니다. 이 백신에 대한 부재가 해결이 되어야 사람들이 다시 한번 만나고
고용이 이루어지면서 기업들이 회복을 하고 저희가 일상생활을 하던 생활이 조금 더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백신에 대한 부재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미국 대선 리스크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미국 대선이 왜 리스크가 있냐라고 했을 때 어떠한 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냐에 따라서 지각 변동이 다시 한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리스크가 존재한다.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변동성이 극대화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재정정책에 대해서 아직도 말이 많습니다. 재정정책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좀 바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발돋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맞는 종목들 가지고 왔으니까요.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코스피 그간 좀 빠르게 올라온 이 상승한 부분에 비해서 종목들이 아직 못 따라온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다시 대형주의 움직임이 포착되었다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 덧붙여 주셨습니다. 종목 얘기는 잠시 뒤에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바로 임광빈 전문가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전문가님, 코스닥 같은 경우는 너무 지지부진하고요. 답답하기도 하고 또 코스닥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은 또 재미도 없으실 것 같고요. 코스닥은 좀 어떻게 정리를 해볼까요?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이, 뭐 하는 건가 이런 느낌이죠? 진짜 시장이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장중에 반등을 하다 싶었는데 장막판에 한 2시 반 넘어서 또 저점이 깨지면서 오늘 종가 저가로 마감을 했죠. 제가 언제였나요? 10월 20일 날 화요일 날 나와서 변곡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날까지 상승이 나왔는데요. 오늘 다시 한 번 더 빠진 모습입니다. 굉장히 개인적으로 실망적이고 많은 분들이 아마 시장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시고 실망감이 크실 텐데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일단 여기가 박스권인 건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박스권이 현재 저점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래 됐을 때 두 가지를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여기가 잡히느냐. 자, 여기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잡히느냐 아니면 여기서 이탈이 나오느냐 이건데 자, 제가 이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이 중요하다. 어떤 부분에서 이동평균선의 지지 저항에서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고 기술적 분석에서 이동평균선은 지지와 저항을 나타냅니다. 5일 이동평균선의 지지가 되고 1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가 되고 2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가 되고 6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가 되고 마지막은 120일선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검은 선이 120일선입니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 기간 조정이 여기서 나오게 되면 120일선이 당연히 올라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간이랑 자, 앞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미국 대선이 2주 정도가 남았어요. 그러면 이 2주 동안 이 차트가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변동성은 크지 않게끔 주가가 수렴을 하게 되면 120일선이 맞닥뜨려지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대 미국 대선도 치러진다라는 것이겠죠. 이 정도 시나리오는 누구나 다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계산이 된다면 자, 지금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 주가가요. 지금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반등을 해도 850포인트 정도를 말씀드렸는데요. 850포인트에서 860포인트 수준. 그렇게 되면 저점은 낮아지고 고점은 올라가는 형태의 수렴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기간 정도가 미국 대선 전까지이기 때문에 미국 대선 전까지는 주식은 어떤 상황에서도 움직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좋은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버티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현재 시장에서 단기 매매를 할 때 무조건 재료가 있고 단기적으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을 매매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시장이 박스권에서 갇혀있을 때는 단기 종목을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성장주나 실적주 이런 종목들 다 좋지만 특히나 이전에 지수와 연동되었던 2차전지 관련주는 약할 수밖에 없죠. 이런 시장에서는 2차전지 관련주는 언제 다시 봐야 되느냐.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게 되면 2차전지주도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자라고 여전히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앞으로 미국 대선 한 2주가 남았습니다. 이 2주까지는 당일 사고 당일 팔자. 그리고 되도록이면 종가 베팅은 피하자. 왜냐하면 다음날 개파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개파락이 나오게 되면은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당일 매매를 하시되 자, 당일 매수해서 당일 청산하는 식으로 오버나잇을 최대한 피하자는 식으로 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자는 건지 좀 많은 분들이 전문가님뿐만 아니라 비슷한 마음이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2주 남은 미 대선까지 지수는 좀 움직이기가 힘들 수 있다라는 부분 얘기해 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종목은 좀 잘 버티시면 좋겠고 단기 종목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 주셨습니다. 함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감된 오늘장 여기까지 정리하고 저희는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AS로 함께 넘어가 보시죠.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종목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AS 먼저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 박재성 전문가의 종목부터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앞서 살짝 언급해 주셨던 부분이 있어서요. 오늘 롯데케미칼 먼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엊그제도 한번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한 7% 가까운 최고가 수익률 챙기면서 잘 가져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롯데케미칼 흐름을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이 롯데케미칼을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그냥 짧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이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저께 그냥 단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 사놓고 1, 2년 뒤에 열어보시면 정말 큰 돈이 될 수 있는 주식이라고 말씀드렸었고 어제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이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정말 사놓고 1, 2년 뒤에 보시면 정말 큰 돈이 될 기업이다, 주식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 조금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코로나 이후에 지수 고점으로만 봤을 때 67%의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수가 67%나 오르면은 개별 종목들은 이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주는데 지금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 저점 대비 64%의 정도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항상 주식시장에서 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내가 득을 볼 게 많은지 실을 볼 게 많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됐을 때 득을 볼 게 많다라는 내용이죠. 득을 볼 게 많기 때문에 우리들은 리스크를 조금 감안하더라도 해볼 만한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제가 목표가를 잡아드리기는 했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오를 때 사셔도 되고 빠질 때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과 더불어서 현대제철까지 말씀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지금 코로나 이후 고점 대비해서 130%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주었지만 지금 조선업도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완성차에 대한 판매량도 다시 한번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에 대한 회복도 보여지고 있으면서 현대제철, 포스코를 필두로 한 이 철강 쪽의 움직임도 굉장히 돋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도 롯데케미칼과 똑같습니다. 정말 사놓고 1, 2년 뒤에 열어보시면은 정말 큰 돈이 될 수 있는 주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종목 제가 설정해드린 목표가 1차 목표가까지 보시고 더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없는 분들 이 종목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신 있게 얘기해 주시는 만큼 관심 있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케미칼과 현대제철 좀 긴 관점에서 보시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자, 전문가님, 그렇다면 오늘 정관 점검으로 또 어제 구해 주신 종목들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렌텍 같은 경우 오늘 시초가에 아마 매수 처리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시청자님 위해서 또 중간 점검을 한번 해 주실까요? 네, 이 이렌텍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저께 가지고 왔던 종목입니다. 어저께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저께 이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어떤 모멘텀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시장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특히 5G 업종 같은 경우는 모든 종목들이 한 4%에서 6%, 많이는 7%까지는 빠지고 여러 종목들이 그냥 업종 상관없이 많은 하락률을 보여줬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하락장, 조정장에서 안 빠지는 종목들을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렌텍 같은 경우는 시장 대비 많이 빠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오히려 오늘 종가 같은 경우 오히려 이 종목을 더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이 종목 없으신 분들 조금씩 사서 모아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이렌텍 목표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종목 또한 없는 분들 가져가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렌텍 어제 구해 주셨는데요. 여전히 좋은 구간이라고 하십니다. 조금씩 분할 매수로 모아가시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관심 있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전문가님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이 시점에 오늘 꼭 얘기를 해야겠다 하는 종목 하나 있을까요?
네, 이 종목도 바로 어저께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네. 현대건설기계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오늘 마이너스 1.1%를 보여줬는데 시장 하락 대비 굉장히 적은 하락폭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변동성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 특별한 거래량도 전혀 보이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종목 28,500원까지 자, 여러분도 조금씩 이 종목 분할 매수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서 이 종목 또한 없는 분들 매수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도 관심 종목 꼭 넣어보시고 수익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현대건설기계도 혹시 어제 방송 놓치신 부분 있으실까요? 또 오늘 참고하셔서 또 관심 있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어서 임광빈 전문가의 종목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전문가님 불러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얘기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또 먼저 자랑할 부분이 있어요. 저희 채팅창에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 KT 서브마린 또 수익을 축하드리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0월 21일 어제 바로 하루 만에 수익 챙겼다라고 하시면서 수익 감사합니다 이런 채팅이 올라왔었거든요. 오늘 최고가 수익률 13%가량 바로 챙겨주셨습니다. KT 서브마린 이제 어떻게 볼까요? 일단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고 네. 당일 매도가 맞죠? 자, 이 종목에 대해서 브리핑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KT 서브마린은 제가 화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월 20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요. 10월 20일 날 방송이 조금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그날 종목이 하나만 나갔었죠. KT 서브마린 한 종목이 나갔는데 한 종목도 물론 올랐습니다. 근데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PD님이랑 잠시 얘기했는데 PD님도 너무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때 사실 나가려고 했던 게 두 종목인데 KT 서브마린과 CJ 시푸드입니다. 근데 CJ 시푸드는 방송에 좀 못 나갔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게 생각하고 있지만 KT 서브마린 일단 수익 내신 분들 너무 축하하고 제가 목표가를 높게 잡아드리지 않았어요. 전고점을 돌파하기보다는 시장이 약세기 때문에 전고점 부근보다 조금 더 낮은 가격대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그린 뉴딜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사실 테크닉적인 부분이 조금 강합니다. 저의 관점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이날 상한가를 갔죠. 네, 그린 뉴딜 관련주로 상한가에 갔고요.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렸을 때 이때 빠졌을 때 그린 뉴딜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빠졌지만 KT 서브마린 그 자체적으로 악재가 있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미 가격에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LS 관련된 부분으로 피인수설이 나왔고요. 네, 이렇게 봉 하나가 떴죠. 여기가 매매 타점이 되는데 왜 매매 타점이 되느냐? 바로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분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분봉을 보시게 되면요. 주가가 자, 이 검은색 선이 1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120일 이동평균선은 주가 힘의 방향성을 나타냅니다. 그냥 제 관점이니까 편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네, 주가가 이렇게 빠졌죠.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검은색 선이 올라오면서 주가가 힘의 방향이 바뀐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상승 턴을 하는 것이다. 자,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힘의 방향성에 따라서 주가가 간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제가 이 종목을요. 이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날 말씀을 드렸고 이 종목의 슈팅은 다음 날까지다라고 개인적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물론 시장이 빠져서 오늘 빠진 것도 있지만 힘의 방향성이 여기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네, 이 부분이 전고점이기도 하고요. 사실 큰 거래량으로 가지도 못했고 그리고 여기까지 예측한 건 아니지만 충분히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예측했지만 오후장에 급격하게 상승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보통 오후장에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우는 다음날 급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6,900원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수익 챙기신 분들 너무 축하드리고 제가 시황에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오버나잇은 위험하다. 단기적인 매매 관점으로 좀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KT 서브마린 역시 단기적인 관점에서 주셨던 만큼 수익 잘 챙기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님 보고 계시다면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자, 바로 이어서 다음 종목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금호석유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 역시 12만 원 선에 저희가 매수 처리를 해서 최고가 15만 원 선까지 끌어올렸던 종목입니다. 24%가량 최고가 수익률 챙겨주셨는데요.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또 목표가 17만 5천 원으로 또 상향 조정을 해주셨었어요. 거기까지 계속해서 더 보면 될까요? 얼마나 걸릴까요? 네, 금호석유 제가 왜 한 번 더 말씀드리냐면 제가 화요일 날요. 금호석유랑 비슷한 패턴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대한유라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차원에서 한번 차트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호석유는 계속 방송에 나와서 최근에 지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지만 이날 말씀을 드렸고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15만 원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 종목이 이렇게 쭉쭉쭉 뻗으면서 15만 원 터치가 되고 나서 제가 17만 5천 원까지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업황이 완전히 돌아섰고 원달러 환율이 강세일 때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정제 마진 이익이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해당 업황은 완전하게 변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근데 주가가 이렇게 빠졌지 않습니까? 빠졌을 때 제가 이 구간대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종목은 앞으로 어떠한 패턴으로 갈 것이냐. 바로 대한유화라는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시를 들어드리면서 이해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저 구간대에서 금호석유는 한 이 정도쯤 온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전형적인 대형주의 패턴입니다. 급등이 나오고 나서 눌려요. 눌리고 나서 양봉 하나가 좀 나옵니다. 그때 외국인 기관들이 수급이 들어온다. 왜 들어오느냐? 3분기 실적 발표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 종목도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가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N자형 파동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자, 마찬가지입니다. 금호석유도 지금 그 과정으로 가고 있다. 제가 이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이렇게 N자형 파동으로 전고점을 돌파하는 시도를 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수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잘 올라와주고 있죠. 업황이 완전 돌아섰기 때문이고 대시세 바닥 초입 구간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가 보게 되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코스닥은 주가가 많이 올랐죠. 물론 앞으로 더 갈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3년간 코스피 2,000포인트 이상을 갈 거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쳤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저의 겉모습만 보시고 어린 친구가 잘 모르는데 막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봐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는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겠죠. 자,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보다는 지금 코스피가 너무 매력적인 게 정통적인 가치주의 외국인 기관들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정통적인 가치주들은요, 보통 대세 상승장을 염두에 둔 수급이에요. 대세 상승장 때 가치주가 굉장히 잘 갑니다. 대표적으로 철강 업종 그리고 은행주들 최근에 정말 많이 외국인 기관들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 3년간 장기 추세 우상향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유화학 업종에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 지금은 시장이 어지럽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하는 관점도 필요하겠지만 코스피 시장에서 이런 가치가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앞으로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자.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 너무 어렵다.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BPS보다 주가가 싼 종목들 여러분들이 서칭을 해보시고 해당 업황이 과연 앞으로 미래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시면 100%는 아니지만 사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껍데기 수준의 판단입니다. 한 30% 정도밖에 접근을 못하는데요. 어쩌면 그 이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서칭을 해놓으시면 앞으로 한 2, 3년간 우리나라 주시장이 올랐을 때 정말 좋은 주식을 고를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준비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구해저스탁 애청자분들 또 알만한 분들은 이미 다 아실 겁니다. 수익으로 증명하는 임건민 전문가이기 때문에요. 이번에도 하신 분석들, 예측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호석유 중간 점검을 또 도와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종목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금이 환영한 효자 종목이 있습니다. 캐몬 지금 시점에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7월 말에 매수 처리가 돼서요. 또 8월 달에 아스트라제네카 이슈도 있었고요. 계속 쭉쭉쭉 상승을 하더니 150%가량 최고가 수익을 챙겨주셨습니다. 저는 안 담고 뭐 했을까요? 너무 부럽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너무 축하드리고요. 캐몬 지금 시점에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네, 한번 차트를 보고 캐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자, 캐몬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개인 투자자들이 바이오 종목을 좋아하는 게 이런 대박이 나기 때문이에요. 제가 방송 나와서 100% 넘는 수익을 낸 게 거의 6종목이 넘습니다. 그리고 50% 이상 낸 종목들도 많은데 대부분 다 바이오 종목이에요. 바이오 종목은 어디까지 갈지 정말 알 수가 없죠. 뭔가 이렇게 상상을 기대 이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빠지는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방탄소년단에 대한 기대감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바이오 기업은 상상하는 그 이상대로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정말 시장에서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많은 상상을 하고 매수하기 때문에 주가가 폭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치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게 바로 바이오 종목입니다. 제가 7월 달에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때 아직도 사연이 생각이 나요. SK케미칼을 너무 사고 싶은데 이때 SK케미칼이 한 40만 원 정도 갔었습니다. 근데 소액 투자자다 보니까 내가 돈이 없어서 SK바이오 관련된 종목을 사고 싶은데 뭘 사야 되느냐라는 사연을 남겨주셨는데요. 캐몬이라는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캐몬이 엄청난 폭등이 나왔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제가 지속적으로 목표가를 좀 상향 조정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여기서 이 종목을 왜 보냐면요. 여러분, 이 차트를 보게 되면 뭔가 느껴지시는 게 없습니까? 네, 바로 그 유명한 쌍봉입니다. 네, 고점을 찍었어요. 매도입니다. 예, 이렇게 끝입니다. 네. 캐몬 매도도 의견을 주셨는데요. 깜짝 놀랐네요. 자, 쌍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수익을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150%의 수익 너무나도 축하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두 분의 중간 점검과 또 성공 사례까지 함께 챙겨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들 함께 잘 찾아볼 테니까요. 잠시 뒤에 사연들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사연 만나러 잠시 뒤에 돌아올게요. 자,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사연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시장이 좀 지지부진한 만큼 고민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살지 저희가 함께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와 게시판으로 계속해서 사연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번호 샵 9100번입니다. 우물정자 9100번으로 저희에게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종목 추천이라고 4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보다 자세하게 투자 성향을 좀 남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 홈페이지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해 보시고요. 바로 MTN 구해줘 스탁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바로 사연 신청하러 가기라는 버튼 보이실 텐데요. 버튼 클릭하셔서 게시판 들어오시면 되고요. 아래 쭉 내려가시면 글쓰기 버튼 보이실 겁니다. 클릭하셔서 누구든지 글 남기실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어떤 종목 살까요 하는 질문과 함께 또 어떤 업종과 테마 내에서 찾으시는지 투자하시는 기간 얼마나 보시는지 계속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연들 또 보내시는 방법 소개하면서 잠깐 열어봤는데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사연 빠르게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찾아보시죠. 자, 첫 번째 사연은요. 닉네임이 굉장히 길어요. 일정 스윙 종목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라는 닉네임 보이는데요. 바로 열어보도록 하죠. 여기저기 두드러 맞고 다니니까 힘들어요 라고 남겨주셨고요. 그냥 바닥에서 잡고 기다릴 수 있는 종목 있을까요? 그래서 생각한 건데 일정 스윙 종목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는 전문가님, 앵커님 구해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바로 화면으로 키워드부터 정리해 보시죠. 그 힘듦이 이 스튜디오까지 전해지는 것 같아서 안 볼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구해드리도록 하죠. 자, 임광민 전문가님, 지금 좀 단기적인 종목들을 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스윙 매매 전략으로 좀 접근해볼 만한 종목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스윙 매매를 하기 위해선 일정이 필요합니다. 재료가 있어야 되고요. 네. 그 재료 전까지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재료 파악을 해야겠죠.
네, 11월 달 광군제가 있죠. 광군제 관련된 종목인 화장품 관련주 말씀을 드리겠고 좋습니다. 그중에 코리아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리아나라고 여러분들 아시나요? 사실 화장품 관련주는 어떤 종목을 사도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코리아나도 있고 이찬불도 있고 에이블 CNC도 있고 다양한 종목들이 많은데 사실 대형주는 이런 장에선 잘 가지 않고요. 이런 중소형주 위주의 화장품 관련주들이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컬러레이가 최근에 급등하고 있죠. 광군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고 있고 LG 생활건강에 지금 후라인 좀 고가권 라인인데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광군제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데요. 자, 광군제가 11월 11일 날 있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을 매매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11월 11일 날 매수하는 게 아니라 11월 10일 날 매도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차트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코리아나라는 종목을 지금 이 종목은 바닥권이에요. 근데 제가 왜 여기서 추천을 하느냐? 사실 재료 관점에서 접근을 할 때는 차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료가 있고 재료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그 재료가 과거의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을 하면 돼요. 과거에 17년도, 18년도 그리고 뭐 좀 더 앞으로 나아가면 14년도, 15년도 광군제 때마다 주가가 올라갔었습니다. 보통 10월 말부터 광군제 전 11월 10일까지 주가가 움직였고요. 안 움직인 경우는 11월 11일 이후에도 움직였는데 보통 선반영이 없는 경우에 그렇고 지금은 시장에서 사실 움직일 만한 모멘텀이 많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사실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광군제가 있으면 광군제 쪽으로 좀 수급이 몰릴 수 있다. 꼭 코리아나가 아니더라도 화장품 관련주는 다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대신 역배열 종목만 좀 피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코리아나 굉장히 바닥권입니다. 제가 원래 바닥주는 잘 안 하지만 재료 관련된 종목을 말씀 주셔라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자, 이 종목 목표 가격은 5,900원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 가격은 5,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얼마나 또 준비를 해오시면 이렇게 주머니 속에서 쏙 하고 바로 꺼내시는지 스윙 관점에서 종목 원하셨는데요. 바로 광군제와 관련해서 코리아나로 종목 구해주셨습니다. 목표가 5,900원으로 잡아서 보시고요. 손절가는 5,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네요. 아마 마음에 드셨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빠르게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어떤 사연들 들어와 있을지 함께 찾아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박재성 전문가님 부르시는 분이 있네요. 이분 사연 바로 열어볼까요? 박재성 전문가님, 정의선의 방향성이라는 말이 시장에서 보이는 듯합니다. 뭐 살까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네요. 자, 정찬우 시청자님의 사연 화면으로 먼저 정리해 드릴게요. 자, 맞습니다. 박재성 전문가께서 또 현대차그룹의 정의선 회장의 행보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었는데요. 자, 우리 애청자님이신 것 같으니까요. 바로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직접 좀 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살펴볼까요? 네, 제가 저번에 시장 말씀을 드리면서 정의선의 방향성에 조금 주목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관련된 종목으로 현대모비스 가지고 왔습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자동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이슈로 다시 한번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재부각될 미래차의 성장성과 그다음에 전동화 부품군의 매출 비중이 10%인 점, 그다음에 예상대로 빠른 회복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임광빈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속적인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저밸류 가치주 지금 조금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이 바로 현대모비스입니다. 하반기에 지속적인 성장과 회복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현대차, 기아차 판매 점유율이 7% 정도가 잡히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지금 시장에서 조금 더 이 부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혹시 임광민 전문가님 그 현대차 시리즈 중에서 어떠한 차량이 지금 가장 인기가 많은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네시스 브랜드죠? 그렇죠. 지금 이 제네시스가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글로벌에서도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 제네시스 같은 부품도 납품을 하고 있고 이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차량이 고가입니다.
고가 차량이다 보니 부품적인 비용에서도 굉장히 고가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앞으로 하반기에 매출과 실적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글로벌 판매 점유율 7%를 제네시스 신형이 출시하면서 7%에서 10%까지 조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다시 한번 판매 매출과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하반기에 꼭 중요하게 짚어야 될 포인트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설명 조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의 일봉 차트입니다. 굉장히 수급 동향을 보시더라도 굉장히 매력도가 높은 상황이고, 현재 주가는 횡보하면서 방향성을 잡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차 일봉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완전 완성차의 최대 수혜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 기대감으로 굉장히 시장에서 아웃퍼폼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판매량이 증가를 하면서 현대차 판매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고 해서 주가가 굉장히 오버슈팅이 나온 상황이고, 자, 최근이었죠. 현대글로비스 또한 정의선의 지분 23%의 영향으로 시장에서 강한 상승이 한번 나와주었습니다. 자, 하반기에 제네시스 신형 출시를 앞둬서 매출, 완성차에 대한 매출이 늘어나면서 부품에 관한 실적과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현대차, 현대글로비스는 모두 아웃퍼폼이 나왔고, 현대모비스, 이 부품 관련주 현대모비스를 지금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는 28만 8천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19만 2천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우리 시청자님 마음에 쏙 들 것 같은데요. 현대모비스로 종목 구해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28만 8천 원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하단으로는 19만 2천 원 잡고 대응하시면서 수익 잘 챙겨보시길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으니까요. 샵 9100으로 사연 보내보시고 여러분의 성향에 맞는 종목들 잘 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빠르게 다음 사연 만나봐야겠네요. 함께 또 찾아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이분의 사연이 눈에 띕니다. 금호석유 언급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바로 한번 열어볼게요. 자, 금호석유 같은 종목이 또 있을까요? 단기 매매 해봐야 계좌 한여름 아스팔트 위 아이스크림 뚝뜬 녹네요라고 하십니다. 장투로 가신다고 하고요. 차라리 금호석유나 묵혀둘 걸 그랬네요 하고 울고 계십니다. 빠르게 구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키워드부터 함께 정리해보시죠. 자, 금호석유의 주인공 임광빈 전문가에게 다시 한번 맡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앞서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긴 하셨는데요. 이분은 좀 단기적인 전략이 좀 안 맞으시는 것 같아요. 금호석유 말고 좀 다른 거 어떤 거 좀 보면 좋을까요? 코스피에서 요즘에 가장 뜨거운 업종이 전기가스 업종인데요. 네. 그중에 한국가스공사가 있습니다. 어. 네, 너무나도 좋은 기업이고, 네. 너무 매력적이고요. 너무 싸고 너무 좋은 기업입니다. 앞으로 3년간 장기 추세 우상향할 것이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상승에 따라서 대세 상승장을 이끌 대표 주식 중에 하나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가스공사 최근에 오른 이유는 사실은 이 때문입니다. 수소 관련된 모멘텀 때문인데요. 자, 정부에서 수소 유통 전담 업체로 공식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 뉴딜 관련된 부분으로 굉장히 매력적이다. 근데 제가 이 차트를 보시면 지금 차트가 두 개가 띄어져 있죠. 자, 이 차트 위에 차트는 두바이유고요. 밑에는 한국가스공사의 차트입니다. 자, 근데 이 흐름이 어떻습니까? 비슷하죠? 두바이유가 빠질 때 한국가스공사도 빠지고, 두바이유가 오를 때 한국가스공사도 오른다. 두바이유가 빠지니까 얘도 빠졌고, 자, 근데 최근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석유 가격은 제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때문이고, 원자재 가격은 앞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한국가스공사 바로 다시 한국가스공사만의 차트를 보게 되면요. 최근에 연기금 쪽에서 굉장히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원달러 환율이 강세를 보이면서 원자재 가격을 더 싸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정말 장기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연단 이상 바라보셔도 된다. 자, 목표 가격 1차적으로 38,000원, 2차적으로 5만 원, 최고 8만 원까지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28,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아래 가격 전략까지 함께 꼼꼼하게 잘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빠르게 한 분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창 바로 열어보시죠. 자, 오늘은요, 이제 마지막 사연이 될 것 같은데요. 끝번호 4411 박민우 시청자님의 사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새로운 고점으로 가는 종목 부탁드립니다. 라고 짧게 남겨주셨어요. 바로 화면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새로운 고점으로 가는 종목, 어떤 걸 살펴봐야 될지 좀 감이 안 잡히는데요. 바로 박재성 전문가에게 여쭤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고점으로 가는 종목 어떤 게 있습니까? 네, HMM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구현대 상선입니다. HMM 3분기 실적이 미국, 중국 간 물동량 급증 효과 입어서 굉장히 주가 지금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 업계에 따르면은 운송항로 운임 수준을 나타내는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지금 2배 이상 늘어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고, 이는 12년 7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운임 상승은 하반기 중국발 미국행 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에 중요한 포인트를 두시면 될 것 같고,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HMM에만 지원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완전히 독점할 수 있는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 보면서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은 모멘텀이 확실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 고점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거래량이 한번 터지고 나서 주가 레벨업을 한 뒤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거래량이 터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는 고점을 돌파해주는 거래량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조금 단기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매매 동향을 보시더라도 기관, 금융투자, 보험, 투신, 기타금융, 연기금이 아주 폭발적인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여러분들 조금 모르실 수도 있고 상수할 수도 있지만 조선업종이라고 손이 안 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일단 단기적인 수익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종목 단기적으로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9,3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6,3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MM 좀 단기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가격 전략까지 챙겨주셨습니다. 목표가 9,300원, 손절가는 6,3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수익 꼭 챙기시길 응원 드리도록 할게요. 자, 너무 아쉽지만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해드린 모든 종목들 좋은 수익 거두시고요. 오늘 구해드린 종목 지금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자, 오늘 구해줘 스탁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인데요. 이 시간 되면 아쉬워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십니다. 저희 계속해서 문자와 게시판 열어둘 테니까요. 사연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샵 9100으로 종목 추천 또는 구해줘 하고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또 어떤 종목 살까 하는 질문들 계속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시간 외에도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걱정 말고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자,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모바일이 편하신 분들은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는데요.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5글자 먼저 검색을 해주셔야 되고요. 검색해보시면 저희 MTN 구해줘 스탁 링크 보이실 겁니다. 클릭하셔서 바로 첫 번째 페이지 보이시면 사연 신청하러 가기라는 빨간 버튼 깜빡이고 있습니다. 버튼 클릭하셔서 게시판 들어오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질문 계속해서 남겨주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의 시간은 박재선 임광빈 전문가와 함께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방송 놓친 부분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MTN 혹은 구해줘 스탁 검색하시면 다시 보기 가능하십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